네, 안녕하십니까. 항수입니다. 오늘은 주식기준 보상거래 그리고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주로 스톡옵션 회계 처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현재 종업원에게 주식 선택권, 스톡옵션을 부여할 건데, 그 스톡옵션의 가치를 가지고 종업원의 노동력 가치를 추정하는 겁니다. 원래 받은 노동력의 가치로 그 스톡옵션 가치를 추정하는 게 맞지만, 노동력의 가치는 이게 예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제공하는 주식의 선택권의 총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노동을 제공받았구나라고 회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 복합금융 상품처럼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미리 생각해 두고 주고 가면은 좀 문제가 편하게 될 겁니다. 접근이 수월할 거예요. 한번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전체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유형은 뭐 큰 틀에서 이렇게 다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주식 선택권, 주식 선택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 여기 P가 VL 당시 공정 가치로 고정이 되고, 비지장성가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P 또는 Q 또는 N이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 시장성가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증분 공정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중간에 X2년 말 또는 X1년 말에 X2년 초에 조건이 변경돼서 그만큼 가치를 높여서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유형은 주식 선택권이 청산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청산 회계 처리 같은 경우, 부여일 당시 공정 가치보다 청산일 당시 공정 가치 늘어난 부분은 자본 항목의 손익이 될 거고, 그보다 더 지급하는 거랑 그 당시에 즉시 인식하는 비용들은 주식 보상 비용, 단기 순이익이 될 겁니다. 단기 순손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금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현금 결정은 후속적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채나 뭐 NI 금액을 물어볼 수 있는 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는 복합으로 종업원이 현금인지 주식인지 선택할 수 있는 부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보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부채와 자본 항목을 동시에 잡아주는 거, 그리고 후속적인 회계 처리들, 그것들이 실제로 그냥 현금 부채로 돈을 받고 행사하거나 아니면 미가도 주식으로 교부를 받거나, 요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게 심화적인 문제고, 그 경우에 만약에 종업원이 더 유리했는데 현금이 더 유리했는데 주식을 선택했다, 주식이 더 유리했는데 현금을 선택했다, 이런 것들은 뭐 초과 결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미리 준비하고 틀을 잡고 가시는 게 회계적인 이제 문제 푸는 속도나 아니면 실수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단원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서 이건 사실 뭐 기본적인 문제라서 뭐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은데,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거래 문제고, 선호사는 X년 1월 1일 종업원 500명에게 주식선택권 100개를 각각 부여하고 3년간의 용역 제공 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공정 가치는 150원으로 추정되었다. 항상 부여일 당시의 공정 가치를 먼저 찾아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 X년도 말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 이런 것 헷갈리지 마시고, 주식 선택권의 행사 가격은 600원, 주식의 주당 일면 금액은 500원이다. 요거는 나중에 행사할 때 회계 처리할 때 필요하겠죠. 회사는 종업원 중 20%가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 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Q를 구할 때 예상 종업원 인원수는 기말 기준 현재 회계 처리하는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여 당시는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양가로 1번 보면은 X1년에 20명이 퇴사하였고, X1년 말 회사는 가득 기간에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추정 비율을 20%에서 15%로 변경하였다. 이게 중요한 자료죠. 그럼 85%는 주식 선택권을 행사할 부여받을 거기 때문에 총 425명이 될 거고, 요거를 여기 기재해 주시는 게 두 번째 단계. 자, 양가로 이번 보면은 X년도에 22명이 퇴사하였고, 그럼 총 퇴사한 인원은 42명이죠. 근데 뒤에 추정 비율 자체를 가득 기간에 추정 비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저거는 쓸데가 없습니다. 곱하기 440명이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X3년도에는 총 57명. 이거 직접적인 자료를 줬죠. 이걸 주지 않더라도 구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는 Q를 구할 때 쉽게 나온 문제예요. 근데 Q를 구할 때 보통 이거는 국어 회계적인 개념보다 국어적인 개념에 가까운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뭐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가정들을 주면서 좀 현혹 헷갈리게 하려고. 사실 전 뭐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서, 회계 처리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Q는 조심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예상되는 가득 기간에
퇴사할 것으로 인원되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명인지를 항상 생각해 주시면서 Q를 신중하게 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Q밖에 함정할 게 없어요. P는 V열, X열 말 공자 가치 줘도 V열 공자 가치를 다 잘 선택을 하실 거고, N 같은 경우에는 뭐 월할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연수 기준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N은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죠. 3년이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 보상 비용 지금 X4년도로 물어보고 있는데 가득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주식 결정 같은 경우에는 구속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죠. 문제는 150 곱하기 425 곱하기 100 곱하기 3, 여기는 2125 000, X년도는 150 440 100 2 3 440만 이렇게. X3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 곱하기 443 100 6645 000. 그리고 물음 1번에 대한 거 X1년도 주식 보상 비용은 125 000. X2년도 주식 보상 비용은 여기가 누적 자본 금액이기 때문에 440만 마이너스 275 000. X3년도는 여기가 누적, 여기가 정기 누적. 건설계약이랑 뭐 비슷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X3년도는 245 000. 다음에 X4년도는 구속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0이라는 금액이 나올 거죠. 이렇게 그러면 회계 처리가 끝난 상태에서 자본 항목이 계산되어 있는 금액은 6645 000이 될 겁니다. 물음 2번에 권리 행사일에 신주를 발행 교부한 경우와 자기 주식을 교부한 경우 각각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제시되어 있고, X5년도 1월 1일 날 모두 행사됐다. 중간에 퇴사한 인원 없고, 이럴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은 모두 다 행사했다면 주식 선택권은 다 없어지겠죠. 여기가 6645 000. 그 다음에 아까 행사 가격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거예요. 이 돈 구하는 거는 여기 아까 여자로 가지고 회계 처리한다 했죠. 행사 가격이 600원 있기 때문에 600원. 그럼 인원은 몇 명인지 443명이죠. 100개씩. 그러면 여기 금액은 1658 0000. 그 다음에 항상 자본금 금액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발행되는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 될 겁니다. 발행되는 주식 수는 443명 100개씩, 그리고 액면 금액이 아까 500원이기 때문에 265 60 000. 그러면 나머지 차들을 통해서 주발초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발초는 1107호 000. 마지막에 자본 항목의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는 것 대신에 만약에 자기 주식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현재 장부에 되어 있는 자본 조작 항목의 자기 주식이 3천만 원만큼 없어지고, 이 금액은 바뀔 여지가 없겠죠. 보면은 여기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는 자본 잉여금 계정이 들어가겠죠. 6645 26580 마이너스 3225 000.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1차 시험에는 보통 한 문제 정도, 다음 2차 시험에는 21년도에 나왔지만은 그 예제 문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단원이 좀 제법 쉬운 단원이거든요. 나중에 복잡한 것도 많이 공부할 게 없어서 이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합원 급여는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예요. 지금 문제 1번이 예측단위 적립 방식인데 이거는 사실 보험 계리사 능력이라서 패스하고 일반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가지고 판단해 볼게요. 종합원 급여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와꾸를 통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 처리를 상계해서 단기순이익은 단기순 손실은 퇴직급여, 그 다음에 나머지 OCI는 재측정 손익, 이렇게 상계해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보는 거 연습해 보시면 차대가 어떤 원리로 이어나가는지
그다음에 어떤 자산부채 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 판단하시는데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16번 회계 처리 해볼게요. 자, 주 자유는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X1년 초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20만 원이다. 사회적립 자산의 공적 가치는 18만 원. 현재 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연 10%다. 하고 자료가 쭉 나와 있죠. 뭐 제가 일반적으로 푸는 거는 나중에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년도 1월 1일 날 순부채 금액이 지금 자료에 주어져 있죠. 순부채 금액은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20만 원에서 사회적립 자산 공적 가치 18만 원 차감한 2만 원이 순확정 부채로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기말에 대한 거면 얼마가 기록돼 있는지 생각해 보면 여기 자료가 나와 있죠. X1년 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25만 원, 사회적립 자산의 공적 가치는 21만 5천 원이다. 그럼 여기는 3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채가 1만 5천 원만큼 늘었죠. 요거 기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른 것들 사회적립 자산과 확정급여 채무 말고 다른 자산부채 변동이 어떤 게 있을지 보면은 단기금 뭔가 자산부채 변동 아니죠. 퇴직급의 사회적립 자산에서 지급됐다. 이거는 사회적립 자산에서 그냥 금융기관에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는 다른 뭐 유출, 이 현금 유출이 없어요. 그 다음 양거래 3번에 X1년 말 사회적립 자산에 대한 기여금 납부액은 6만 원이다. 요게 돈이 나가는 거죠. 요게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개별적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산부채 변동을 모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본 항목의 변동, 여기는 OCI 계정이 나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순이익의 합계액은 차변 마이너스 손실 7만 5천 원이 될 겁니다. 근데 종업원급여 같은 경우에는 NI를 구하기가 쉬워요. 이유는 단기금 원가는 자료에서 제시가 돼 있어요. 이건 돼 있는 게 99%돼 있기 때문에 기록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요걸 한번 봐요. 기중의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또는 기초의 사건들이 발생한 게 있는지 없잖아요. 기말이잖아요. 기말인 경우에는 여기 위에 2만 원의 그 기초 우량 회사채 시장 수익률을 사용해 주셔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할인율이 10%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 할인율 곱한 거는 단기순 손실이죠. 마이너스 5만 2천 원. 그럼 NI는 구했기 때문에 합계액이 마이너스 7만 5천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OCI는 마이너스 2만 3천 원이 됩니다. 합치면 마이너스 7만 5천 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해결해 나가면 여기도 금방 30초 1분 내에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뭐 답은 맞추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산부채 변동이라든지 기중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NI를 수정해서 구해야 되는지, 또는 기말에 만약에 기말에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자료가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없는 경우에도 저는 이런 식으로 풀어요. 기말 금액을 찾아내서. 그러면 그 찾아내는 과정들까지가 기본적인 회계 처리라든지 아니면 와꾸로 통해 푸는 것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여러 가지 와꾸들이 있잖아요. 뭐 김기동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약과들을 통해서 문제 푸는 거 잘 푸실 거예요. 다만 실수를 줄이는 걸 좀 조절해야 되고,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합원급여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회계 처리부터 설명하자면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